오늘은 정말 스릴 넘치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바로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화가 난 아내, 맞바람 피우다 딱 걸렸다 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같은 모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부부의 이야기,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나요? 오늘은 이철민 씨와 김경자 씨 부부의 충격적인 스토리를 통해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대한 흥미진진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심장을 부여잡고 먼저 진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철민 씨와 김경자 씨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철민 씨는 무역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번듯한 수입을 자랑했고, 경자 씨는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정성껏 돌봤죠.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이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지 오래였습니다. 철민 씨의 잦은 야근과 출장은 사실 불륜의 핑계였고, 그는 다른 여자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늦은 밤 귀가하며 피곤함을 호소했지만 경자 씨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죠. 남편의 휴대폰을 힐끗거리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한심함을 느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애써 외면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죠. 설마 아니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는 생각으로 수없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과 자신을 향한 무관심, 그리고 차가워진 잠자리에 경자 씨의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배신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자 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의 다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내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라는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듯한 기분에 그녀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이유가 없어. 경자 씨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한 남자와 은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일탈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이내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복수심은 달콤했고 억눌렸던 욕망은 그녀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경자 씨는 잠시나마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경자 씨는 상간남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 모텔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으슥하면서도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루엣만 보더라도 단번에 알 수 있는 바로 남편 철민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철민 씨가 낯선 여자와 너무나도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방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같은 모텔, 같은 복도, 같은 시간.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 거죠.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 서로를 마주본 철민 씨와 경자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어색하고 충격적인 재회는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왔습니다. 철민 씨와 경자 씨는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선 법적인 문제, 바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죄가 아니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즉,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죠. 이 점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철민 씨와 경자 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둘 다 서로의 불륜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재산 분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즉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는 재산 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그가 형성한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하며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경자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경자 씨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똑같이 맞바람을 피웠습니다. 비록 남편의 외도가 먼저였고 그것이 경자 씨의 외도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자 씨 역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쌍방 유책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쌍방 유책이 인정되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나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경자 씨가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외도를 시작했다는 점은 법원에서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은 감정보다는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책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철민 씨와 경자 씨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예를 들어 아파트, 예금, 자동차, 주식 등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서 공정하게 분할하게 됩니다. 철민 씨가 주로 직장 생활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창출했다면 경자 씨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가정을 유지하고 재산을 간접적으로 증식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사 노동과 육아 또한 충분히 기여도로 인정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법이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청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철민 씨는 경자 씨의 상간남에게, 경자 씨는 철민 씨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철민 씨의 외도가 경자 씨의 외도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었고 그 기간도 길었으며 경자 씨의 외도는 철민 씨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경자 씨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철민 씨에게 더 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자 씨가 철민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경자 씨 역시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상당 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철민 씨도 경자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의 외도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위자료 액수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둘 다 위자료를 받기 어렵거나 소액만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첨예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철민 씨와 경자 씨 모두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상간자의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당사자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 설치나 도청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철민 씨와 김경자 씨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똑같이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바람은 일시적인 통쾌함과 감정적인 해소를 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화가 난 아내 맞바람 피우다. 부인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위자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잘못한 경우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거나 액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복수는 결국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철민 씨와 김경자 씨의 이야기는 비단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또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배우자의 외도라는 아픔 속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요. 무너진 신뢰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혹시 모를 위기에 현명하게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신뢰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만약 불가피하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썰TV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